입문하기엔 고즈넉한 분위기가 가득한 이곳, 우면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국악원인데요. 우리의 전통음악과 전통무용을 관장하는 국립예술기관이고요. 또 우리 민족의 예학을 이어온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저 김보라가 오늘 여기 왜 찾아왔냐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봄을 찾으러 가볼까요? 흥과 멋과 예혼이 깃든 국립국악원. 오늘 만날 특별한 보물이 한데 모인 이곳에선 보는 즐거움과 듣는 기쁨을 한데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유교율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전통음악과 전통무용인데요. 그 모두를 여기 국립국악원에서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음악과 전통무용의 보고가 바로 이곳인 거죠. 이 국립국악원 안에는 아주 귀한 보물들을 한데 모아놓은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어디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봐야겠죠? 우리의 특별한 유물이 한데 모인 귀한 공간. 지난 1995년에 문을 연 국악박물관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미모의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선생님, 제가 국립국악원은 좀 알고 있는데요. 국악박물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박물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국립국악원에 소속된 국가의 박물관입니다. 특히 가장 특징적인 것은요, 천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음악이 다채롭게 전시가 되어 있는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또 유일의 국악 전문 박물관.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1300여 점의 유물이 한데 모여 있는 곳. 자, 어떤 보물부터 찾아볼까요? 선생님, 저희가 오늘 첫 보물은 궁중음악실에서 만나볼 텐데요. 궁중음악실은 어떤 공간인가요? 궁중음악실은 옛날에 궁중음악이라고 하면은 보통 악이라고, 지금은 음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악이란 한자를 따서 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악기뿐만이 아니라 춤이라든지 노래 이런 것이 모두 복합된 의미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궁중음악실은 그런 그러니까 악기도 있고요, 춤도 있고 노래도 있는 그런 전통 잔치나 제례에 쓰였던 궁중 음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전시를 한 첫 번째 공간입니다. 궁중음악실은 그 입구부터 전통의례 행사에서나 볼 수 있던 전통 국악기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쪽에 있는 악기들은 그러니까 연주하는 모습 자체도 아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타악기,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음을 가질 수 있는 타악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 오른편에는 특종이라고 하는 악기고요. 지금 서양 음악에서 보는 도라는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방향이라는 유율 타악기고요. 저쪽은 편경이라고 하는 돌로 만든 유율 타악기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쟁이라든지 가야금, 검은고, 그리고 당비파까지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네. 근데 국악박물관에 웬 병풍인가 궁금하시죠? 선생님, 여기 앞에 보니까 또 예쁜 인형들이 많이 있네요. 네. 이런 인형들은 사실은 이 뒤쪽에 있는 병풍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병풍은 전통적인 말을 따르면 도병이라고 합니다. 그 도병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 이 도병 자체는 고종 때 기로연을 기록한 그 병풍입니다. 네. 이 안에서는 당시에 어떤 장면에서 음악들이 그리고 춤들이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한눈에 그려서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음악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재현을 하고자 했을 때, 전통을 제대로 재현하고자 했을 때 굉장히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인형들도요, 저기 도병들을 보시면 춤추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재현을 인형으로 해놓은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중무용은 옛날 언어로는 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을 공손히 바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제는 크게는 음악의 쓰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향악이라는 표현을 따서 향악 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온 음악에 맞추어 춘다고 해서 당악 정제라는 게 분류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인형들은요, 선유락이라고 하는 정제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두 가지 정제 중 향악 정제에 포함되고요. 이렇게 커다랗게 채색된 아름다운 배 위를 둘러싸고 어부사를 부르면서 추어지는 그런 궁중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 걸음 이쪽으로 옮겨서 보시면은
이것은 포구락이라고 하는 궁중무용인데 이건 당학정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의 그런 선법에 맞추어서 추어지는 그런 궁중무용인데요. 앞에 포구문이라고 하는 저런 그 장치가 있잖아요. 네. 저기에 이제 무용수들이 조그마한 공을 던져서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잘 들어간 사람들은 꽃을 주고 잘 들어가지 못해서 옆에 떨어지는 무용수들에게는 먹으로 얼굴에 이렇게 그어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네. 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악기를 만나볼까요? 이쪽에 있는 악기들은 그 왼쪽에서는 편종을 보셨는데요. 똑같이 서로 음이 다르지만 그 편경이라고 해서 16가지의 음을 낼 수 있는 돌이 있는 그런 악기이고요. 그리고 박이라든지 장구, 그 다음에 이쪽은 음악의 끝을 알리는 어라는 타악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축이라는 악기로요. 이런 재래악이 있을 때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악기는 편종입니다. 그래서 편종이라고 해서 서로 음이 다른 12개의 종을 매달아 놓고 그 음의 쓰임에 따라서 그 도구를 사용해서 딱딱 쳐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입니다. 네. 이 화려한 영상 궁금하시죠?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까지 저희가 둘러본 악기들을 여기 영상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국립국악원에서 제작한 그 뮤지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세종대에 있었던 그런 음악과 잔치의 모습들을 저희가 그 무대에 맞게끔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제작한 영상입니다. 궁중음악과 춤의 모든 게 한데 모인 궁중음악실 꼼꼼히 만나봤고요. 자, 이제 또 다른 유물을 만나러 가는데요. 특별한 기대감을 품고 향한 곳은 바로 궁중음악인실입니다. 와, 선생님, 여기 궁중음악인실은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요, 그 대표적인 궁중음악 기관이었던 장학원이라는 곳과 그 장학원에 소속되었던 궁중음악인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사극을 통해서 장학원을 종종 봤는데 네. 이 조선시대 장학원은 어떤 기관이었나요? 조선시대에는 사실은 그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음악을 관장했던 곳인 만큼요, 그 안에서는 그 음악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역할과 행정적인 역할, 그리고 음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악사들을 가르치는 모든 역할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그림도 있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분들이 역할을 했던 것과 그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전학이라는 그 궁중음악인이 있었는데요. 이 전학은 음악을 하는 악사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 적어도 양인 이상의 계급을 지니고 있는 사람만 가능했고요. 음악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공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보이는데요. 이 악공은 그 재래악을 연주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 악공이라고 부르고요. 그 아래부터 이제 악생, 여기, 무동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이제 천인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로서 그 아악을 제외한 향악과 당악을 연주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이제 총 구성이 됩니다. 네. 이곳 역시 많은 악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여기 앞에 보니까 악기들이 또 있네요. 네. 이 악기들은 좀 특별해 보이는데요? 네. 사실은 이 통일신라 시대부터 궁중 왕립 기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학원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선 중후기 때부터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여러 가지 변천을 거쳐왔어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 1910년 이후로 들어가면서 사실 왕립 음악기관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악사들도 생계를 위해서 음악을 버리고 자신의 직업을 버려야만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이 음악 그리고 악기를 지키고 나라의 정신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마지막 세대들이 혼이 담긴 악기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악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대금, 해금, 검은고일 수 있겠지만요. 실제적으로 그 마지막 악인이었던 장학원의 악인이었던 김성진 명인의 대금과 최인서 명인의 태평소, 김천흥 명인의 해금, 그리고 장인식 명인의 검은고까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직접 연주했던 악기를 직접 보실 수 있는 귀중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악인들, 우리 음악을 지킨 그 명인들의 혼이 느껴지는 방인데요.
선생님 여기 앞에 보니까 의복들이 색깔이 다 달라요.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굉장히 우리 재래학이라고 하면 제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의상의 복식에 따라서도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크게 녹색, 빨간색, 파란색을 나뉘는데요. 이 녹색은 아까 장학원 소속 악공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에 속했던 전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전학이 그 집박을 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음악 중에서 가장 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저렇게 녹색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빨간색의 홍주의를 입고, 그 다음에 춤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남주의 파란색의 옷을 입고, 예, 그렇게 잔치를 연양을 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산실인 동시에 지금도 그 맥을 이어가는 귀한 곳인데요.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박물관에서 보물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저랑 다시 둘러보시면서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신 느낌 어떠셨나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일반 관람객들도 많이 다녀가지만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귀중한 자료들을 사실은 더 많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렇게 유교 방송을 통해서 비록 집에 계시지만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목조목 설명을 또 질문해 주신 만큼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뵐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음악의 향연, 그 현장을 찾아서일까요? 겨울 앞에서도 마음이 참 따뜻해졌는데요. 조선시대 중요한 국가 행사 때면 어김없이 함께했던 전통음악. 요즘에는 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교 이념 아래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전통음악. 이 모두가 우리가 지켜야 할 보물 아닐까요? 국립국악원에서 함께한 보라의 보물찾기. 여러분들의 가슴에도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음악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세계 자연유산 제주. 그 어디를 둘러봐도 천혜의 자연 환경이 우리를 반깁니다. 생계터조차 아름다운 그곳.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 제주에 제주 교육의 산실, 제주 향교가 있는데요. 강 PD의 제주 향교 탐방은 시작부터 좀 다릅니다. 멀리서 온 손님을 위해 한데 모인 향교 식구들이 고유레일을 준비한 건데요. 이것이 바로 제주 향교가 고집해온 예절입니다. 난생 처음 고유레에 직접 참가한 강 PD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사실 대성전에서 예를 올리는 절차인 제법 익숙해졌는데요. 하지만 많은 의전장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또 술을 올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제주 향교를 더 열심히 소개하겠습니다. 공부자 앞에서 약속을 올린 강 PD의 제주 향교 탐방. 이제 시작합니다. 고유레를 올린 덕인지 오늘따라 전교님 앞에 강 PD 유난히 더 공손한데요. 서울에서 제주 향교를 찾아온 강 PD입니다. 저는 제주 향교 전교 고남년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탐방의 시작은 외산문 앞입니다. 오자마자 이렇게 대성전에서 참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경우는 처음인데 지금 방금 드린 참배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참배가 될까요? 처음 오시면은 선현에게 인사를 해야죠,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오시자마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해서 가서 대성전에서 공부자님을 비롯한 오성이와 공문십철, 송조육천, 또 우리하고 18년 39일을 모신 데 가서 배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주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관광도 하고 나가는 해온 예의이기 때문에 맨 처음 들어오면 공부자님에게 예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자 먼저 참배를 하는 겁니다. 제주 향교는 입구에서부터 제주 역사의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첫 보기에도 제주 향교는 이제 깊은 역사를 자랑할 것 같은데 제주 향교가 제주도 최초의 또 학교라고 들었어요. 1390여 태조 원년에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 태조 원년에 생기는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나간 관학이었고 선균관이
지금 같으면 중앙대학교격이 되고 지방학교로서 제주도에서 학당과 선비들에게 선비 제자들을 사대부 제자들을 공부 가르쳤던 곳이 바로 제주향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제주향교에 일반 서민들에게 학교가 처음 창건된 것은 우리 제주향교가 처음이었죠. 태조 원년 제주성 교동에 창건된 제주향교는요, 여러 차례 중건과 중수 또 이전 과정을 거쳤고요. 순조 27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향교 명륜당과 담장을 사이에 둔 제주중학교는 원래 제주향교 자리입니다. 헌데 한국전쟁이 끝난 후 신문화 교육이 시행됐고요. 그 바람에 제주향교 명륜당이 대성전 옆으로 자리를 옮긴 거죠. 제주향교의 강학 공간인 명륜당, 지금도 단정한 모습으로 강학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륜당에서도 아직도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안을 보니까 명륜당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고 상도 있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명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전에다 사사상경 그걸 읽고 있죠. 문어명자 또 노자덕경 또는 주여 이런 걸 이제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에 인성교육, 예절교육, 인성교육, 예절교육 학생들에게 효심하게는 그 교육을 가지고 있고 아까도 말했으면 전통문에 속하는 시조경찬이라든가 또는 가야금 것도 그 권위 있는 자를 지금 강사로 초청해서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 전통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전통 혼례에 대한 그 실습도 이 자리에서 지금 되어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경전교육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대성제자 행사는 추기석전제다, 초하루보름 상망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비를 하는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행사가 여기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들이 없으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시도록 해서 여기 안내를 설명하고 경전에 대한 거 또는 예절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늘 문을 활짝 열고 찾는 사람들을 반기는 명륜당. 와, 여기 정자가 하나 있네요. 횡단부라고 이게 있는데 저기 은행나무 행자지 않아요. 횡단부라 해서 했는데 여기는 공자님이 제자를 가르치던 은행나무 그늘에서 가르쳤답니다. 예, 그래서 은행나무들을 놓고 여기서 이제 시경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었는데 그 은행나무 밑에가 넓었잖아요. 거기서 제자를 공부하는 데인데 우리가 그 지금 우리 유교의 상징 은행나무잖아요. 횡단. 그래서 공자님이 은행나무 그늘에서 제자를 모아놓고 공부하던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은행나무로 심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짓는데 아마 횡단정 지어있는 향교가 전국에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딴 향교에서 오신 분들도 횡단정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예와 악을 가르치던 곳이란 의미를 담은 횡단정. 그 옆으로 길게 이어진 돌계단 위엔 공자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 공자상이 있네요. 네, 사실 향교에서 공자상을 좀 보기가 드문데 이 공자상은 언제 어떻게 세워진 공자상인가요? 그 옛날에 좀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만은 공부자 이 동상을 세울 적에 사실상 우리 제주도 유림들이 공자님이 위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공부자 동상 세웠는데 아마 그때 공부자 동상 세울 때 이것도 아마 전국 향교회가 몇 군데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가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딴 데 학생들이 오다든가 또는 그 딴 향교에서 있던 봉심을 올 때 보면 여기는 공부자 동상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한 몇 군데는 공부자 동상 세워 있을 겁니다만은 아마 공부자 동상 세우는 왜 향교가 세워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자님이 기상을 여기서 그리기 위해서 공부자 동상을 세웠죠. 예. 그럼 이 공자상 앞에서 일반 관광객들, 유림이 아닌 관광객분들도 여기서 예를 올릴 수 있고 그런 곳인가요? 예배는 올릴 수 있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다음
거의가 오면은 와서 얘를 이렇게 하고 가대요. 원래 얘를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원칙인데 아이들이라든가 좀 어떤 관광대 인식이 잘 안 되면 그냥 쳐다만 보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우리 지금 저 문화지청에서 해설위원들이 와 있습니다. 해설위원들이 와서 같이 따라오면 반드시 얘를 올리도록 얘기를 하는데 해설위원들이 안 따라오면 주위에 나무끝에 쭉 돌아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아 이게 뭐냐 몰라서 가서 물어야지. 그러면 제가 그때 설명해드리고 이러죠. 예. 그래서 반드시 예를 하는 게 원칙이죠. 우리도 오늘 아침에 먹고 예를 하고 지나옵니다만. 예. 그렇지 않아요? 높은 사람이 또 우리 행정에서 높은 대통령이 동상했으면 반드시 예를 하고 가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의 최고인 문선망이잖아요. 역사에 기록 남는 망은 아니지만 우리의 선거에서 인간이 글월에서 도에서 가장 높으신 어른이 바로 도덕과 예의를 마냥 베풀어서 제일 높으신 어른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것이 대중에는 대성지성으로 대성지성 문선왕으로 딱 승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이때는. 제주 향교의 문묘, 바로 강 PD가 고유례를 올린 대상전엔 모두 39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포함한 5성의 중심은 공부자 위패가 지키고 있고요. 공문 10철, 송조 6현, 한국 18현의 위패도 있습니다. 잘 닦인 길 끝에 굳게 닫힌 문이 눈에 띄는데요. 횡단정 뒤에 있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요? 아, 여기는 5성이 공자님, 맹자님, 공자,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의 5성이 아버지를 모시는 이제 곳이 바로 개성사라고 그럽니다. 아, 여기가 바로 개성사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5성의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지은 사당이 바로 개성사입니다. 조선시대엔 성균관과 대부분의 향교에 이 개성사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개성사가 있는 향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개성사의 내부군요. 예, 개성사인데 이제 위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니까 5성이 선고라 그랬죠. 선고는 먼저 선자의 아버지 고자입니다. 예, 돌아가신 분은 고를 쓰죠. 형이. 그러나 선고라고 그러는데 즉 우리만 하면 아버지. 그렇게 되면은 공자님이 선고, 제국공 공시라 이렇게 돼. 저기 아버지요. 여기가 안자의 곡부 후 안시. 저기가 증자의 아버지. 세뇌무 후 송성공. 또 여기가 사수 후 공시. 여기가 자사자. 저기가 추국공 맹시. 저기가 맹자의 아버지. 예, 그렇게 해서 웃더러 내 이름을 안 넣고 그전 무슨 씨 이렇게 놓았습니다. 예. 제주 향교는 아름다운 풍광과 조화를 이룬 단함을 담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 제주향교를 잘 둘러봤습니다. 전교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교님이 제주향교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제주향교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그 제주에 할 일이 많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받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첫째는 사람됨을 가르치는 인성교육. 어린이들부터 교육을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라든가 또는 유교 활성화 지원 사업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그 회사들에서 우선 인간이 본능을 가르치는 인성교육부도 먼저 가르쳐서 이 아이들에게 사회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지금 허물어져가는 도덕성 회복을 우선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인성교육에 치중을 해야 환경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효도심을 안양시켜야 부모님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안양시켜야 사회가 평온하고 또 가정도 화목해지고 이렇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효행심 함양 정신에 우선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림들도 많이 찾아오는 유림이 되도록 해서 많은 상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구비를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교육의 산실 제주 향교가 미래 인성교육의 요람으로 자리하길 바랍니다.